여러분, 채화영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들 강준호한테 불륜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오장미. 그녀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채화영,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할 거예요. 강준호는 내 복수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오장미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요. 한 형자가 우연히 발견한 금두꺼비 문양. 이게 마 회장 가문의 수저 문양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백호의 출생 비밀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강백호는 누구의 아들인 걸까요? 그리고 채화영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려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형자의 비명이 채화영의 대표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강남봉이 하필이면 채화영과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버린 거예요. 한 형자는 그 자리에서 채화영의 뺨을 후려쳤는데요. 한 형자의 손바닥이 채화영의 뺨에 닿는 순간 사무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뒤통수를 쳐? 당신이 뭔데 남의 남편한테 이래? 채화영은 뺨을 맞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균열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그 소란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강혁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사무실로 뛰어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강남봉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대표님을 사랑하네 어쩌네 헛짓거리하면 가만 안 둬. 이강혁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채화영의 신복으로서 충성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강남봉이라는 남자가 채화영 곁에 얼쩡거리는 것 자체가 이강혁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당황한 강준호가 달려와서 아버지 강남봉을 부축했는데요. 강남봉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인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강남봉은 준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이 결혼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강준호는 아버지의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결혼을 그만두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을 보는 순간 강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아버지와 채화영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것을요. 한 형자는 강남봉의 팔을 잡아 끌며 사무실을 나갔는데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형자는 변호사예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한 형자가 남편의 배신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의 상처받은 여자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형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남봉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강남봉에게는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을 거예요. 한편 채화영은 이강혁과 단둘이 남은 사무실에서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는데요. 이강혁은 조용히 물을 한 잔 가져다 내밀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물잔을 받아들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채화영이 두려워하는 건 한 형자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강준호였어요. 정말 겨우 채화영을 생모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강준호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채화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강혁은 채화영의 떨리는 손을 보면서도 차마 잡지 못하고 그저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혁에게 채화영은 여신이었으니까요. 감히 손을 잡을 수 없는, 그저 바라보고 지켜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채화영은 자신의 방에서 밤새도록 서성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걸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강남봉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던 겁니다. 채화영은 평생을 욕망과 야심으로 살아온 여자예요. 마동석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순간부터 채화영의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강남봉만은 달랐어요. 강남봉은 채화영의 과거도 욕망도 모두 알면서도 따스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유일한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강남봉은 채화영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준호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드림그룹 장악이라는 최종 목표도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오장미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방 앞에서 준호가 불륜까지라며 경멸하는 장면을 모두 목격한 오장미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채화영,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 이제 시작이에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할 거예요. 강준호는 내 복수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오장미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양아버지 오복기를 죽게 만든 채화영에 대한 복수. 그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무기가 바로 이 결혼이었던 겁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의 가면을 쓰고 드림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갔고 이제 그 가면 뒤에서 채화영을 천천히 조여갈 준비를 마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강준호가 채화영의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채화영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준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준호는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 하다 불륜까지. 그 한마디가 채화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채화영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어요. 오해야. 준호야. 남봉 씨가 일방적으로 그런 거지. 나는.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경멸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채화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겨우 받아들이려고 했었는데요. 어머니라고 부르려고 했었는데요. 역시 안 되겠네요. 그 말에 채화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채화영이 가장 원했던 것, 강준호에게 어머니로 인정받는 것. 그게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돌아서서 방을 나가는데요. 문 밖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오장미의 표정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이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하지만 방에서 나온 강준호와 마주치자 오장미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준호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준호 씨,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요? 오장미의 연기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강준호는 오장미라는 걸 알지만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마서린으로 대하고 있었고 이 여자를 보면서 마음이 더욱 흔들렸어요. 채화영에게서 느끼지 못한 진심 어린 걱정을 이 여자에게서는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장미 씨, 우리 결혼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장미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결혼이 무산되면 복수 계획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오장미는 일부러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마대창 회장의 이름을 꺼낸 건 의도적이었어요. 준호가 이 결혼을 함부로 깨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였던 겁니다. 강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오장미는 그런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강준호, 당신은 절대 이 결혼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내가 안 놔줄 거니까. 한편 한영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강남봉이 아무리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해도 한영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한영자는 강남봉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하고는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 준호 결혼부터 막아야 해. 그 여자 가족하고 사돈 맺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한영자의 결심은 단단했어요. 변호사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자존심이 모두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한영자는 곧바로 마대창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영자가 마대창 회장 앞에 나타나자 마대창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영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준호와 서린 양의 결혼 다시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대창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갑자기 내 손녀와의 결혼을 거부한다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한영자는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쪽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며느리 되시는 채화영 대표가. 한영자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칫했어요. 채화영과 강남봉의 관계를 마대창에게 직접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염산월이었어요. 마대창의 후처인 염산월은 한영자와 마대창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있었는데요. 채화영 대표가 하는 말이 나오자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염산월은 채화영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오랫동안 채화영 밑에서 시녀 노릇을 해온 여자예요. 채화영에 대한 원한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염산월에게 이건 채화영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염산월은 일부러 한영자 앞에서 모른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림그룹 법률팀 사무실에서는 강백호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호는 형 준호와 장미의 결혼 준비를 매일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친형과 결혼한다는 것. 그것도 가짜 신분으로요. 강백호의 가슴은 매일매일 찢어지고 있었지만 장미를 지키겠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점심시간에 몰래 장미를 만났어요. 장미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오장미는 백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백호 씨, 나는 이미 마설인이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강백호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미 씨가 마설인이든 오장미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장미는 그 말에 잠깐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바로 그때 한영자에게 강백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영자는 백호를 집으로 불렀어요. 백호가 도착하자 한영자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요. 그건 바로 금두껍이었습니다. 백호가 아기였을 때 고아원에서 백호를 입양했고 그때 함께 있었던 그 금두껍이요. 한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두꺼비를 백호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이 문양 좀 봐. 이거 내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한영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백호는 금두꺼비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 그 문양이 백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영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얼마 전 네가 마대창 회장 집에서 식사하고 왔을 때 마대창 회장 수저에 독특한 문양이라고 사진 찍어 온 걸 나한테 보여줬던 거 기억하니? 네가 사진 보여줬을 때 그걸 보고 이것과 똑같은 문양이란 생각을 했어. 그리고 열어보니 정말 똑같아. 백호야. 완전히 똑같은 문양이야. 강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대창 회장 가문의 수저 문양과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금두꺼비의 문양이 일치한다고요. 그리고 백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남봉과 한영자가 고아원에서 자신을 입양해서 키워줬다고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바로 이 금두꺼비에 새겨진 문양입니다. 자신이 입양될 때 함께 있었다던 이 금두꺼비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대체 백호를 고아원에 맡겨놓고 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마대창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금두꺼비가 백호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한영자의 폭로 위기 속에서 채화영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은 밤새 고민한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렸어요. 강남봉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강준호와 마설인 오장미의 결혼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 이것만이 드림그룹을 장악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채화영은 아침 일찍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강혁아, 강남봉 씨한테 연락해. 만나자고. 내가 직접 정리할 거야. 이강혁은 채화영의 말에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채화영이 강남봉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강혁에게는 불쾌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강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강혁은 채화영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강혁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강남봉을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강남봉은 나타나자마자 채화영에게 말했습니다. 화영 씨, 나는 후회 안 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 채화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변했어요. 남봉 씨, 우리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사돈이 될 사이예요. 당신은 준호의 아버지고요. 우리가 이러면 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봉은 채화영의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채화영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들의 감정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남봉도 모르지 않았어요. 강남봉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화영 씨.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준호를 아들처럼 진심으로 대해줘요. 그 아이가 당신한테 상처받는 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채화영은 아무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카페를 나서는 채화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건 강남봉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이강혁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이 강남봉을 만나러 간다는 걸 알고 몰래 따라갔던 거예요. 카페 밖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강혁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최화영이 강남봉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 그건 이강혁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최화영의 모습이었어요. 이강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남봉이라는 남자가 최화영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강혁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던 겁니다. 이강혁은 강남봉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강남봉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강혁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남봉이 과거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는 기록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강준호였어요. 이강혁은 그 기록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이강혁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끌림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강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한테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거지? 대체 왜? 이강혁은 그 감정의 정체를 아직 알지 못했지만 강준호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강혁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한편 마대창 회장은 한영자의 방문 이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영자가 최화영 대표가 라며 말을 흐렸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마대창은 이강혁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실장, 최 대표가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없나? 이강혁은 순간 긴장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대표님은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마대창은 이강혁의 말을 믿는 듯했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한 표정이었어요. 마대창은 오래된 여우였거든요. 뭔가 냄새를 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장미 쪽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장미는 결혼 준비를 핑계로 드림그룹 내부 서류들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마서린의 이름으로 마대창 회장의 서재에도 드나들 수 있었고 드림그룹의 재무 자료나 주요 계약서들도 슬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찾고 있는 건 최화영이 오복기를 죽게 만든 증거였어요. 오장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직접 손을 더럽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요. 반드시 누군가를 시켜서 했을 테고 그 흔적이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오장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태평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오태평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장미에게 필요한 외부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고 있었어요. 오태평은 단순하고 태평한 성격이지만 동생 장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의리의 사나이였거든요. 오태평은 강백호와 함께 장미를 돕는 핵심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강혁이 마서린을 아무도 모르는 요양원에 옮겨 숨겨둔 거 기억하시죠? 그 요양원에서 진짜 마서린의 상태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혼수 상태였던 마서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담당 간호사가 이 사실을 이강혁에게 보고했는데요. 이강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짜 마서린이 깨어나면 오장미의 위장은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이강혁은 최화영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어요. 최화영은 현재 오장미의 마서린 행세를 묵인하고 있었는데 진짜 마서린이 깨어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강백호는 한영자에게서 금두꺼비 이야기를 들은 뒤 자신이 입양되었던 고아원의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럴 때 빛을 발했어요. 백호는 법률적인 루트를 통해 자신의 입양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뒤지면 뒤질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맡겨진 요양원의 기록에는 백호를 데려다 맡긴 사람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백호가 맡겨진 날짜와 시기가 최화영이 유산했다고 알려진 시기와 묘하게 겹친다는 사실을 백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의 조각들은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금두꺼비의 문양, 요양원에 삭제된 기록, 그리고 마대창 가문과의 연결고리. 이 모든 것이 강백호의 출생 비밀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아버지 강남봉의 결혼을 그만둬라는 말과 최화영의 불륜 의혹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원래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마대창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드림그룹 본부장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었죠. 하지만 오장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여자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라는 이 여자는 마서린과 얼굴은 똑같지만
성격도 품행도 정반대인 따뜻하고 솔직하고 어디선가 봤을 법한 익숙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준호는 그 편안함의 정체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 그건 오장미라는 여자 본연의 매력이었던 겁니다. 준호는 오장미를 찾아갔습니다. 장미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버지가 결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오장미는 놀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결혼을 하고 싶어요. 오장미는 순간 진짜로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준호는 오장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미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오장미의 가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장미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하지만 난 준호 씨를 이용하기 위해 결혼을 진행하는 거지. 다른 감정은 전혀 없다는 것만 알아줘요. 그 한마디 뒤에 숨겨진 오장미의 진짜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영자는 결혼 반대의 뜻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는데요. 한영자가 마대창 회장을 다시 찾아간 자리에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며느리 되시는 최화영 대표와 저희 남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대창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드림그룹의 제왕, 독재자 마대창에게 며느리 최화영의 스캔들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드림그룹의 체면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마대창은 당장 최화영을 불렀습니다. 최화영은 마대창 앞에 섰을 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최화영은 냉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버님, 한영자 씨의 오해입니다. 강남봉 씨가 일방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로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최화영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마대창은 최화영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대창의 눈빛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마대창은 최화영을 보내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화영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한영자가 과장하는 건가? 어느 쪽이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그룹의 누구도 감히 딴짓을 못해.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염산월이었습니다. 염산월은 한영자가 마대창에게 한 말을 엿듣고 나서 자기만의 계산을 시작했어요. 최화영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최화영을 밀어내고 자신이 드림그룹의 진짜 안주인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염산월은 딸 진홍주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주야, 엄마가 좋은 기회를 잡았어. 최화영이 그 꼴 났어. 이거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이 집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진홍주는 엄마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강백호가 관련된 일이라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진홍주는 여전히 강백호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진홍주는 이 혼란 속에서 자신도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백호는 고아원 기록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백호가 맡겨진 고아원의 당시 원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백호는 그 원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백호는 한영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그 고아원 원장님을 만나볼게요. 이 금두꺼비의 비밀을 꼭 풀어야 할 것 같아요. 한영자는 백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든 내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한영자의 그 말에 백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백호는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금두꺼비와 함께 버려졌는지 그 진실을요. 오장미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어요. 최화영과 강남봉의 스캔들로 최화영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오장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 엄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몰래 들러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정숙희는 오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딸 장미를 엄마처럼 따르고 그 맑은 심성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오장미는 엄마의 손을 슬며시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우리 가족을 지킬게. 최화영한테 당한 거 다 돌려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강혁이 요양원에서 진짜 마서린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강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양원 간호사였어요. 이 선생님, 환자분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눈꺼풀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강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짜 마서린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만약 마서린이 완전히 깨어나면 오장미의 위장은 끝나는 겁니다. 마대창 회장이 진실을 알게 되면 드림그룹은 상상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거고요. 이강혁은 이 사실을 채화영에게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만의 카드로 갖고 있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강혁은 최근 채화영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만의 야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채화영은 강남봉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고 있지만 한영자가 이미 마대창에게 폭로해버렸습니다. 마대창은 아직 채화영을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지만 의구심의 씨앗은 뿌려진 거예요. 강준호는 오장미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오장미에게 준호는 복수의 도구일 뿐이에요. 강백호는 금두꺼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출생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서린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모든 비밀과 거짓말과 복수가 한꺼번에 터지는 날, 드림그룹은 물론이고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과연 오장미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강백호의 진짜 부모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짜 마서린이 눈을 뜨는 순간, 이 모든 거짓의 성은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 그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진짜 갈수록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편 예상 줄거리도 빠르게 올릴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예상하는 전개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